조선의 궁궐. 그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다루며 병을 고치는 의녀였고, 동시에 궁중의 비밀을 귀에 담고 왕에게 전하는 조선의 스파이였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장금이라 부릅니다. 드라마 대장금의 실제 모델이자 기록 속에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의문의 여성. 오늘은 조선에 숨겨진 여스파이 의녀 장금이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연산군 10년 왕실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폭정으로 악명이 높았던 연산군은 신하들조차 마음을 놓지 못할 만큼 의심이 많았고, 그의 어머니인 패비윤 씨가 죽임을 당한 이후 궁 안은 말 그대로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등장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의녀 장금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의원 의녀 장금, 약에 능하고 기지 있으며 궁중 사정을 아뢰어 임금이 감탄하였다. 의녀는 당시 여성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치에 개입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왕의 곁에 가까이 있었고 궁녀와 내시, 후궁들 사이에서 들리는 속삭임을 듣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약재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정보 수집가이자 때로는 왕의 비밀스러운 조언자였습니다. 장금은 궁중에서 약을 조제하는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후궁들 곁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단순한 약방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권력의 미러와 음모가 오가는 비밀의 무대였죠. 특히 장금이 활동했던 시기는 중종 반정 1506년 이후,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중종은 즉위 후에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했던 대신들이 하나둘 권력을 가지며 또 다른 왕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신하도 아니고 탐욕스러운 후궁도 아닌, 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귀에 속삭일 수 있는 의녀 말입니다. 장금은 바로 그 역할을 해낸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궁중에는 수상한 죽음이 잦았습니다. 밥을 먹고 쓰러지는 상궁, 갑자기 정신을 놓는 후궁, 밤에 자다 피를 토하며 죽는 내관들. 모두 병으로 처리되었지만 장금은 누구보다 먼저 그 이상함을 알아챘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녀는 내의원에서 은밀히 해독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정 후궁에게 독이 들어간 약재가 전달되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바꾸는 방식으로 암암리에 사람을 살렸습니다. 왕에게는 은밀히 쪽지를 전했습니다. 빈궁에게 오간 약재 중 상한 초오독초가 섞여 있었사옵니다. 이는 일부러 넣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장금은 독을 추적하는 사람, 그리고 독을 만든 자의 의도를 밝혀내는 내부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중종은 그녀에게 신뢰를 보이며 앞으로 약을 담당하는 자는 장금이 먼저 신문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장금의 존재는 실록에 총 7회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중종 28년 1533년 3월 3일의 기록입니다. 의녀 장금은 약에 통달하고 지혜로우며 병세를 알리고 약재를 정하는 데 능통하다. 그 공으로 상을 내릴 것을 명하였다. 왕이 직접 의녀에게 상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그녀가 했던 역할이 단순한 약 조제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더불어 그녀는 어이와도 협력하여 왕의 병세를 은밀히 관리했고, 때로는 왕의 사생활 문제까지 조언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장금은 의사, 정보원, 왕의 비서, 내시조의 감시자까지 복합적인 역할을 해냈던 조선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 기록은 어느 날 갑자기 장금에 대한 언급을 멈춥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실록에 등장하지 않으며 중종 말기 이후의 행적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중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궁 밖으로 내보내졌을 것이다.
또 어떤 설에선 장금이 궁중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게 되어 숙청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고 이후 장금이라는 이름은 궁중의 가장 능력 있는 의녀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장금. 그녀는 조선 역사에 단 7번만 등장했지만 그 7번의 등장으로 500년 후까지 기억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스파이였는지, 정말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존재였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조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꿰뚫고 있었고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궁궐이라는 거대한 정치의 심장을 관통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 조선의 여스파이 의녀 장금이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조선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